안녕하세요. 2월 23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알려오면서 우리 증시가 다 플러스 돌아섰죠. 이 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시장 내에 있는 과잉이동성을 빨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뜻을 시장에 던져준 것이고,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을 갖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지금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장 내에 있는 과잉이동성을 빨아들이면서 통화량을 줄여서 또 반대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 한국은행은 그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것보다는 경기를 먼저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물가지수가 5%대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멈춘 이유가 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거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3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더 이전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좀 주의 있게 본 것 중에 경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기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무역 수지 추이를만 보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지금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번 그 지난 1월 달 무역 수지는 월별 기준으로도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26억 달러가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니까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한 게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외환 보유고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작년 그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간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로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 중에 이 달러 가치가 계속 오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버린,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환율로 평가한 게 줄어든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그 미국이 그 중간 선거를 작년 11월 달 초에 하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내놓고 달러 가치도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죠.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중간 평가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가 고생을 한 거죠. 그래도 11월 달에 그 중간 평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러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자, 소비자 물가 추이가 5.2%를 지난달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하는 총재가 이제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추이가 그 낮아질 거라고,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은행이 1.7%로 예상했던 걸 오늘 발표하면서 그 금리 결정을 하면서 1.6%로 0.1% 낮췄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경기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고 솔직히 장난쳤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경기 침체에 빠져든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전히 시장 내에 과잉 유동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행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 내에 있는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우리 경제 시장 곳곳에 여전히 버블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월달과 8월달과 11월달 각각
전망치를 달리 내놨죠. 그리고 전망치는 당해년도와 그 다음 차기년도 이 두 개의 연도를 내놓게 되는데요. 지금 한국은행도 요번 그 2003년도, 23년도 성장률과 24년 성장률을 공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3.5에서 플랫으로 가고 미국은 4.75가 금리 상단인데 이거를 25베이스 포인트 더 올리면 5.0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 한 1.5%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히 빠져나가는 이유도 이런 금리차 때문에도 보다 안전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화 자산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2월 달 들어와서 이 달러 가치가 갑자기 막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무엇보다도 앞에서 봤듯이 이 1월 중에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기준금리,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입니다. 우리 원화의 값을 오늘 동결로 감으로 해서 물론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동결이지만 미국 달러 값은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달러 가치를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미 연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결로 갔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오르거나 플랫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졌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 정부가 내지는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상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시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그 달러를 외환고율을 허물어서 달러를 막 갖다 뿌리고 그걸로 이제 원화를 사들이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다면 그나마도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도 그걸 다시 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 이 무역 수지도 적자고 경상 수지마저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허문다면 그 허문 건 그대로 허물어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고, 즉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방기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전 국민 경제 전체가 다 고통받게 되고 이 금리를 동결로 함으로 해서 뭐 부동산에서는 일부 그 기준금리,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좀 덜해지기는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소득, 그 소득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좀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한국은행이 자기의 역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책임을 방기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 다음 달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예상외로 둔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그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동결로 하면서 너무 그 한국은행이 그 기획재정부나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예도 미국 연준이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 통화 정책을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를 위해서 경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모두 안 올리겠다. 이거는 상식 바뀌거든요.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인 우리 한국은행은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그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스스로를 격화시켜버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거시경제 지표에서 이러한 그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 지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가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도 내 재산적 피해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